안녕하십니까, 문틀란TV입니다. 자, 17일날 백현동 혐의로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됩니다. 이재명이 받고 있는 백현동 혐의는 정진상과 함께 또 한 명 김인섭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역시 또 핵심 측근이죠. 선대 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이 드러나고, 그 다음에 이재명의 성남시에서도 사실상 2인자였고 이재명 본인 입으로도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한 정진상 둘이 아시아 디벨로퍼의 그 업자 정모 씨와 이렇게 손을 잡고 부정한 유착하에서 이런 그 일이 저질러졌는데, 역시 그 최종 인허가권자는 이재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혐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대정동하고는 그런 점에서 다르다. 유동규가 지금 배제돼 있다. 특정 업체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한 이런 부분입니다. 그 시점이 바로 김인섭이 뿌로코로 나서면서 정진상을 만나고 하면서 이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사실상 특혜가 더 주어지고,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에 이 정 씨가 법원에 나가서 밝혔죠. 200억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, 그리고 그 절반은 이재명과 정진상으로 간다. 이런 그 법원에 나와서 이런 거 충격적인 증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이 대장동 혐의, 이거는 이재명이 빠져나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백현동 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재명이 그 자필로 성남 도계공이 사업에 참여한다, 이렇게 자필로 지시를 한 이런 그 내부 공문까지 검찰이 확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검찰이 이제 17일 날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되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. 이게 당신 자필로 된 거다. 자,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성남 도계공 참여를 갖다가 지시를 해놓고 이게 나중에 왜 바뀐 것이냐,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,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과연 어떻게 답변할지 이게 좀 관심사입니다. 이재명의 배임 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성남 도계공을 배제한 것인데, 과연 검찰의 이 질문에 이재명이 어떻게 답변할지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,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 이럴 때는 묵비권을 행사했죠. 그리고 몇 줄 딱 써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아예 그 답변을 안 했는데, 자, 이번엔 어떻게 할지. 만약에 답변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예상되기로는 박근혜 정부 탓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,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, 얼마 전에도 검찰의 17일 소환이 결정된 이후에 기자들의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박근혜 정부가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, 이런 거 주장을 하던데, 박근혜 정부의 공문이 다 이미 검찰에 의해서 확보가 됐고, 그 공문에 의하면은 성남시가 이거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, 이런 그 차원의 공문이 2차례나 성남시로 간 게 돼 있고, 성남시 내부 공문도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성남 도계공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처음에는 성남시와 그 다음에 이 아시아 디벨로퍼 사이에 이렇게 계약이 쭉 체결되고 있었는데, 얼마 안 있어갖고 확 바뀐 겁니다. 거기에 보니까 나중에 드러나지만 김인섭이 이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씨하고 주고받은 이라는 그 편지들 옥중에 있으면서도 정진상의 면회를 오고, 그 다음에 이 정모 씨한테 편지를 하고, 여기 보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질적인 1인자였던 유동규는 신경 안 써도 된다,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정진상과 시장의 비서실장이 나한테 찾아왔다, 실제로 보면 이제 찾아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그들에게 다 얘기를 했다, 걱정하지 마라.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김인섭이 언론과 통화해서 자신하고 정진상하고 친하지 않다, 무슨 100몇 차례나 통화를 했겠느냐 하지만, 나중에 보니까 무려 그 2014년 말에서 2015년 그 사이에 300여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어떤 형태로든 갑자기 이 사업이 이렇게 속도를 냈고, 처음과는 달리 완전히 성남 도계공이 배제되는 이런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, 그 당사자인 성남 도계공과 유동규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. 이것도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예를 들어서 유동규하고 어떤 사전에 얘기가 됐었다고 하면은 유동규한테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더욱더 좀 불리한 상황이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다. 이재명의 소위 말하는 배임, 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이 정황이라든지 증언,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
이 정모 씨가 자신이 요청을 했다. 김인섭에게.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갖고 실제로 이것이 김인섭이 정진상 등과 얘기하면서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더라. 그런 얘기도 다 실토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억을 김인섭이 요구했고 그 절반인 100억이 이재명과 정진상 등에 간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까지 다 좀 폭로를 했습니다. 대장동 사업 때는 428억 녹취록 이것이 이제 지금 등장해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지금 이제 김만배만 그냥 허언이다, 해본 소리다 이러고 있고 관련된 나머지 인물들 유동규라든지 관련 인물들은 전부 다 들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. 증언을 하고 있는데 백현동 이 비리에서는 자, 돈 얘기를 들었고 라고 하는 그 핵심 당사자 정모 씨가 그걸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대장동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.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게 지금 규모는 대장동보다 작지만 증거가 지금 상당히 촘촘하게 쌓여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당시 성남 도계공의 사장 직무대리가 이제 유동규인데 유동규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죠. 2015년 이제 1, 2월에 이때가 이제 이 김인섭이 영입이 되고 아시아 디벨로퍼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남시를 상대해서 로비를 하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. 그 시점에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. 정진상이. 자, 지금 인섭이 형이 한다니까 잘 챙겨라. 이렇게 해서 그냥 의뢰하는 얘기인 줄 알고 이때만 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남 도계공이 완전히 배제된 채 성남시 자체적으로 이 백현동 개발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이 자신을 퉁발이 주더라. 그걸 몰랐느냐?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. 근데 여기서 왜 성남 도계공을 배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.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나 정진상이 왜 이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 도계공을 배제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핵심인데 이번에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되면은 자, 본인은 자필로 성남 도계공을 참여시켜라. 이렇게 공문으로 자필 공문을 내려 보내놓고 왜 나중에 그것도 김인섭이 들어온 다음에 완전히 그동안의 스탠스와는 180도 다르게 성남 도계공을 배제시키고 한 이유가 뭐냐. 이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답변할지 그것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또 박근혜 정부 탓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먹혀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예상되는 거는 이 업자 측에서 지금 뭐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징징대서 하소연해서 해줬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. 어떤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3천억의 분양 수익을 챙겼습니다. 이 특정 업체가 엄청난 그 특혜가 주어져 가지고 변명같이 된 변명은 통하기 어렵다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 났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성남시가 얻은 공적인 이득이 뭐냐. 예를 들면 어떤 R&D 부지를 갖다가 챙긴다든지 대장동 같은 경우는 무슨 좀 공원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라도 있는데 지금 백현동은 뭐냐라고 하면 지금 보면은 전혀 그 쓸모가 없는 지금까지도 버려져 있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. 그거 하나 달랑 받은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, 이게.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배임이다. 시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그 시행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흑막이 대단히 이건 의심스러운 것이고 실제로 보면 또 김인섭이 75억을 받고 그다음에 무슨 한바식당 운영권을 받고 이런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. 그게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100억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이냐. 이 나머지 100억 원은 그냥 공수표가 된 것인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. 요구를 받았다 하는 부분을 일관되게 지금 정 씨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2016년 그 다음에 1월 달에 다시 이 청탁을 하는 성남 도계공을 배제해달라. 이때만 해도 이미 최초에 이것이 이제 임대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것인데 임대사업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90%가 일반 분양으로 바뀌고 임대는 10%만 가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뀐 이런 모습으로 지금 탈바꿈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최초에 이 사업이 처음에 논의됐을 때와는 다르게 시간이 가면서 완전히 그 업자에게 그냥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득을 안기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특혜가 계속해서 주어졌고 하기 때문에 그 왜 그런 것인가
그 이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이재명에게 도대체 왜 이 백현동 시행사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는가?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. 근데 현재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박근혜 정부 탓하는 것밖에 없고,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은 당시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자기들도 이거 반대했는데 윗선이, 정진상 등 윗선이 압력을 가해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. 이런 거 외에는 이재명, 정진상에 유리한 어떤 증거도 지금 나타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. 이 시행정으로서 어떤 공적인 책임감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다, 배임한 것이다,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.